나는 죽고 싶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건 해방되는 거야. 엄마랑 나,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혜라 기자입니다. 존엄한 죽음과 자유에 대한 공감, 우리 모두 삶을 여행하는 방랑자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본 주제일 텐데요. 이런 생각, 연극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연극비 방은진 배우와 이준우 연출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보시는 분들께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배우님부터. 방 배우라고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은진입니다. 배우입니다. 와. 네. 네, 비연출을 맡고 있는 이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극비 너무 이제 우리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극이지만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비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욕망, 느낀다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더 궁금해지는데 혹시 여기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딸과 간병인과 그다음에 그 딸을 가진 엄마 3인극이고요. 어떤 굉장히 삶에 있어서 위기에 봉착한 한 젊은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도와주고 혹은 그 선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는 그 인물 사이에서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선택,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절대 무거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례식처럼 삶과 죽음이 막 공존하고요. 기쁨과 슬픔이 막 너를 띠는 그런 작품이어서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무대에 복귀하시는 거죠? 얼마 만이죠? 제가 2015년인가 강기동 배우님과 김강림 연출님이 하도 하자 그래서 공연을 하긴 했어요. 그때가 아마 9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역할이 작았어요. 그리고 공연도 짧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선배님들과 이렇게 얹혀서 갔다고 한다면 지금 저의 느낌이 뭐냐면 한 2001년도까지는 공연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연출 데뷔를 했고 거의 처음 공연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의 젊은 배우들과 그리고 어떤 그 작품성을 가지고 있고 관객들과 만나는 제대로 낸 연극을 거의 한 20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감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무대 복귀를 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느낌도 드실 것 같고 이 작품에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사실 우리 방 배우님을 매체 통해서 이제 TV 매체나 통해서 많이 뵙기 때문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작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사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한 3년 이상 준비했던 그 상업 영화가 중단이 되고 드라마도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느 시기까지 연출을 하고 나면 체력으로나 뭐로나 이제 더 이상 하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절대 연기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분장하는 것도 싫고 옷 갈아입는 것도 싫고 막 추운데 떨기도 싫고 막 대사도 못 외우고 외우기도 싫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아마 내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부산영화제 갔다 오는데 이제 제작자께서 연락을 했죠. 그리고 대본을 받고 이제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준우 연출님의 윤허를 받는 데까지 미팅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저랑 이제 작업한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연출님의 그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고요.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연습하시는 거 참가한 기회를 주셔서 또 갔었잖아요. 네. 그러실 법 하겠더라고요. 제가 연출님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영화적 대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5마디 하면 함축해서 1마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극 대사는 5마디 할까 10마디를 풀어내요. 심지어 주고받고까지 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진짜 처음 연기하는 사람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뭔가 방 배우님이 이 작품을 만나면서 또 다른 기원을 좀 찾으신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서 아니 연출님도 워낙 집요하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오고 그리고 저랑 함께하는 이 배우들이 난다긴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얼마나 스피디하게 이 진도를 나가는지 그나마 연출님께서 이렇게 북돋워 줘서 그냥 이렇게 쭈삣쭈삣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저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단어 윤허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거의 처음 뵈신 거죠, 방 배우님은?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그 느낌 어떤 부분에서 결국에 윤허가 됐나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절실함. 선배님께서 꼭 이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그 절실한 마음이 가장 크게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는 사실 방 배우님의 이 연차와 경력과 별눈을 봤을 때 절실함이라는 게 되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제가 절실했나요? 아니요. 큰일 났나? 큰일 났네. 절실함이 또 무대에서 이렇게 또 빛을 발하면 얼마나 멋있을지. 연출신에서 워낙 또 주목을 받고 계시고 점차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준의 연출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태 초연작을 좀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3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부담감? 왜냐하면 뭔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연출적인 창의력이 좀 제한되진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사실 그런 부담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초연이라고 생각하고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한 받는다 이런 건 없었고 다만 초연이나 재연과 다르게 극장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300석 규모의 극장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확장해서 관객석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연이나 재연을 재밌게 봐주신 관객분들이 달라진 극장과 달라진 배우분들 어떻게 봐주실까 이런 또 궁금함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준비하시면서 우리 방 배우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조금 유난히 좀 힘들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대학로 연극이라든지 혹은 뮤지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교대로 하면서 팀이 바뀌고 그다음에 절대 시간이 의외로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연습하는 절대 시간이. 그런 그 절대 시간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대 배역이 바뀌면서 이 다른 에너지를 받는다든지 뭐 리액션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구축하고 쌓아가야 될 시점에 상대에 대한 변이에 대한 적응까지도 같이 가야 되고 제가 처음에 이대원을 봤을 때 분량이 작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분량이 작은 두 주인공에 비해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분량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의 변곡점이 무슨 청룡열차 버금갈 정도로 이게 너무 깊고 순식간이어서 뭐 그거 하나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또 대사를 까먹는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매체 연기를 하면 요만큼 찍고 이게 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호흡에 대한 마치도 그 연장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을 쭉 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요 몇 마디만 하고 있는 거가 익숙해져서 그거를 이제 잇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새 것 같겠죠. 물론 굉장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엄청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연출과 배우들한테 받고 있고
그들이 저를 성장시켜주고 있다는 거를 매 순간 느끼고 있어서 그냥 업어서 다니고 싶고 그냥 고기 먹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모로 참 인상적인 작품인 것 같은데요. 또 그 감정 기복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죽음이 이제 좀 대주제로 다뤄지는 극이다 보니까 조금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다. 좀 마냥 또 어둡지만 않은 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의도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공감하고요. 그 작가도 이 작품 안에 진지함 속에 유머와 재미를 같이 녹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습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이나 아픔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어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또 에너지틱하고 또 자유롭고 이런 순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여주는 작가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작가의 의도를 좀 따라서 무대에 잘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존엄한 죽음이란 게 사실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많이 다뤄지니까요. 어떠세요, 강 배우님은?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이 생각하죠. 아, 그러세요? 제가 뭐 가족을 꾸리거나 그렇지 않고 워낙 또 뭐 형제도 없었고 그 혼자라는 것이 뭐 20대 때 혼자라는 느낌과 30대 때 혼자라는 느낌이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혼자라는 느낌이 다르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 누가 나를 돌볼 것이냐. 아프면 조금 성급해지긴 하죠. 근데 꼭 이렇게 슬퍼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한 상황이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싫은데 누구한테 과연 이거를 도움을 청할까? 없네. 뭐 있겠죠. 근데 없네. 그럼 이제 보험을 막 이렇게 찾아서 더 강화시켜서 들고 그다음에 뭐 간병인 뭐 이런 것도 할 정도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사실은 연명치료 거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존엄사가 아직 합법화되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투병하다가 간 사람들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저게 과연 저 마지막이 본인이 원했던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리가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마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최종의 결정권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얼마큼 건강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오늘 지금 현재에 더 충실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그게 가장 건전한 생각이겠죠. 이 순간 내 삶에 대한 이런 자세나 뭔가 태도, 상황들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맞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출가로서도 이 죽음이란 거는 꼭 다뤄보실 것 같은, 꼭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이 작품 맡으셨을 때와 그 전과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면 좀 감정이 더 깊어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달라졌다라는 거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 선배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는 것 같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맞이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지? 뭐 나는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작품 역시도 하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건 무엇일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은 곧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이준호 연출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의 그 선택 결과에 공감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 사실 공감을 얘기하셔가지고 누군가의 선택에 대한 공감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닿기는 참 어려운데 그걸 가닿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작품으로 보면은 비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누군가는 그 살아있음을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비라는 인물은 뭔가를 느끼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인물이었다면 그것이 되지 못했을 때 겪는 거는 죽음보다 더한 아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선택만이 그녀를 살아있게 해주는 선택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캐서린, 미세스 제임스 요 표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신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그냥 연출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 진짜요? 그럼 이건 연출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연출님 아무래도 인물 배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으니까 네네. 어떻게 주문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주문한 거보다는 네. 저는 이제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에 조금 더 맞추려고 하는 편인데 선배님께서는 워낙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또 좋은 이미지가 있고 좋은 매력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선배님이 보여주시는 것에서 제가 좀 영감을 얻어서 더 주문을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영감을 받은 그런 네. 뭐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혹시? 제임스 여사 같은 경우에 어떤 어머니로서 보여줘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선배님께서 갖고 계신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으세요. 되게 어떨 땐 엄하고 무섭고 되게 어떻게 보면 고약해 보이기까지 한 면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그 너그럽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네. 또 굉장히 누구보다 딸을 아끼는 또 모성에 지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면들을 장면마다 어떻게 입혀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또 제가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딸을 지탱해주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캐릭터를 향한 그 각 장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을 많이 쳐요. 그거에 대해서 잘 잡고 가라고, 그걸 표현하지 말라고. 제가 유난히 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외화시키는 게 좀 평상시에도 있어서 기쁨 막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꾹꾹 누르는 그 에너지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물과 만나는 저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인물을 표현하시면서 이제 좀 애착하는 씬이 있을까요? 마지막 장이 이 연극에서 가장 긴데요. 뭐 파티도 있고 축제도 있고 뭐 선택도 있고 떠나보내는 것도 있고 이별도 있고 뭐 혼자 남겨짐도 있고 뭐 그런 인생의 어떤 파노라마가 한 장에 펼쳐지는데 한 20분 넘나요? 한 25분? 뭐 거의 30몇 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이 연극이 왔기 때문에 관객분들만의 선택들을 이 연극을 보면서 하시지 않을까. 뭐 동의냐 거부냐 혹은 그래 이렇게 해서 더 살아야지 뭐 이런 걸 느끼시느냐에 대한 아마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서 연출께서도 하실 거고 저희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 씬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좀 부연을 해드렸을 텐데 이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는 가서 우리 관객분들이 직접 또 만나보시는 걸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비어트리스가 7살 때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 정원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비어트리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도 없고 애아빠님이 출근했고 나도 출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근데 비어트리스가
그 나무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너무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비오트리스는 더 크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참으려 하면 할수록 비오트리스는 더 웃어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비오트리스는 키 큰 사과나무 위에서, 나는 그 아래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둘이서 그렇게 깔깔깔깔. 이제 보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게 안락사나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인물들이 저마다의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그 내면에 흐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관객들이 함께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객분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인물들 함께 비의 여정을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새로운 배우분들과 또 새로운 극장에서 하는 만큼 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잘 좋은 공연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이 연극 되게 희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읽히기 바래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규정할 수 없는 연극이에요. 드라마이기는 한데 굉장히 음악도 많고 막 휘돌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씬들도 많은데 마치도 내가 벼랑에 계속 밀리는 느낌? 관객분들이 나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붙잡고 계시면 연극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그런 배우들 보시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연극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족하거나 쉬워지거나 그런 것 없이 꽉 차 있는 공연이 되도록 저희는 마지막까지 매진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나의 삶에 대한 이런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든, 뭐 소통과 공감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든, 연극 비와 함께 하시면 좀 많은 것을 마음에 가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극 비가 3월 24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 관객분들 많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